이게 우리 회사 자랑이 아니라요,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매출은 그래도 늘었어요. 매출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한 15%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매출이 15% 늘어난 거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가. 이익은 거의 제가 2025년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 구조, 운영 방식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얻은 정보들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저희 오멜라스의 든든한 순 팀장,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오멜라스 커피의 경영지원부에 있는 박순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거 얘기해 주셔야죠. 군생활 10년. 장교로 이제 군 생활을 10년을 하고 내가 무엇이 하고 싶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커피를 선택을 하게 됐고, 저희 대표님을 또 구독자였어서 가지고 오멜라스 커피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도 그때 카페 하고 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저 마지막에 전역하기 전에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걸 또 아시다 보니까 마침 그때 저희 부대에서 카페를 오픈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거기를 오픈부터 운영까지 담당해서 했었습니다. 오멜라스에 큰 인재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됐는데, 2025년 연말 결산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8월이었죠. 원래 원두 납품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 하다가 자체 홈페이지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했었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가 진짜 폭탄급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나요? 거의 수수료가 얼마나 퍼센테이지로는 6%. 저는 마지막으로 본 게 1,500만 원이 넘어갔었어요. 원래 1,500만 원이면 인력이 몇 명분인 거예요, 한 달에. 그래도 다른 데서 하더라도 카드 수수료도 나가고 여러 가지 페이, 피지사 이런 것도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네이버 자체로만 그 수수료, 또 수수료뿐만 아니라 리뷰 작성하면 또 빵빵 나가잖아요. 네. 이제는 좀 졸업할 때가 됐다라고 싶어가지고 자사몰로 이동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체 홈페이지 납품 주문으로 넘어오니까 수수료는 절반가량 저는 줄어드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체 홈페이지는 미리 있었고 거기에 결제 시스템을 심는 거라 그나마 쉬웠지만, 이것도 진짜 전쟁 같은 일이기는 했어요. 이 한두 달 동안에 주되게 맡아서 하셨었잖아요. 어떠셨어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몰만 옮기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은 했었는데 디테일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계약도 해야 되고,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만의 배송 시스템이나 적립금 시스템이나 디테일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원두를 이용해 주시는 이제 거래처분들이 실제로 결제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또 해봐야 되고, 사장님들께서는 네이버 페이를 주로 사용을 또 하시다 보니까 그거 문의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네이버 측에다가 저희 홈페이지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게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이버의 승인을 받는데 거래처 사장님들이 좀 기다리시는 경우도 발생했고. 저는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궁금한데, 저희 거래처분들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만약에 스토어를 졸업하고 자체적인 홈페이지나 판매 루트를 개척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쉽게 할 방법 이런 거 좀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호스팅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홈페이지 제작부터 1부터 100까지 다 하려고 하면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아이맵을 저희는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호스팅사를 이용하면은 홈페이지 제작부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맵이라는 플랫폼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한 거고, 이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 플랫폼 자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 홈페이지 플랫폼 자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만든 호스팅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로 계속 유입이 되고 결제가 일어나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좋은 거니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 맞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다행히도 이때 옮겨가지고 수수료는 진짜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었어요. 이때가 하필 또 생두 가격이 완전 폭등할 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출은 지출대로 엄청나게 나가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적자가 될 정도로 나가다 보니까 와, 이거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곳에서는 줄여야 되는데, 쳐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했어요. 만약에 우리 업체가 네이버 광고라든지 그 속에서 돌아가는 게 되게 강한 업체였다면, 마케팅 루트가 파워링크, 검색 광고, 아니면은 네이버 뭐 쇼츠 같은 거에서 발생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컸다면은 그거 졸업을 못했을 것 같아. 그에 반해 저희는 그 플랫폼을 마케팅 루트로 많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탈출하는데 수월했었다. 그 다음 또 8월 달에 큰 건이 있었죠. 대형 사건이었죠.
상황 설명이라면은 갑자기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원두 만드는 곳 생산실 쪽으로 갔는데 다들 표정이 아주 굳어 있는 거예요. 그날 볶은 원두들을 다량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사진으로 나갈 건데 꽤 많이 볶은 양이었어요. 말 그대로 하루 생산을 했던 거죠. 놓치기는 놓쳤어요. 원래 저희가 생두가 들어오고 로스팅을 하기 전에 수분이랑 밀도 이런 거를 측정을 하잖아요. 이 생두가 과연 정상이냐, 공정상 원재료가 정상이냐 데이터 수치화로 찍어가지고 검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검사도 다 정상이었어. 그러니까 로스팅을 또 들어갔고 로스팅을 하고 보니까 포장을 할 때 직원들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던 거죠. 평상시랑은 이 원두의 고소한 향이랑 차이가 있는데?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추출도 하고 원두에 코를 박아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런 작업을 다 해봤는데 이거 아무래도 생두가 평상시랑은 다르다라고 체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왔더니 오늘 결과물이 다 이상하대요. 한참을 다 볶았는데 저는 결정을 어쨌든 출고를 안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됐다. 좀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네. 사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도 이제 보고서 솔직히 뭐 어떠한 감정이 요동친다 이런 거는 잘 느끼지는 못했었고 일단 첫 번째 도대체 얼마나 이상하길래 그래? 이러고서 맡아보니까 진짜 이건 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오늘 출고 나가지 말죠. 오늘 이거 나가는 거는 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공정 프로세스상 원재료가 정상이냐라는 그 통과 라인을 QC 과정을 이거는 우리가 체크하지 못했다. 솔직히 이건 뭐 우리 잘못이고 명백하게 우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거고 오늘 출고는 당장 막고 거래처분들한테 연락 돌려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좀 출고를 합시다 이러고 생두에서 빨리 연락해가지고 뒤처리하면서 결정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좀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너무나도 담담하게 출고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것도 좀 신기했고 그때는 또 저는 그럼 거래처 사장님께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되지? 이거 못 받으시는 분들이 원두가 급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저는 초반에 솔직하게 감정이 요동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스가 얼마지 산정하는 순간 그때 요동쳤어요. 아니 수수료 아까 그만큼 절반가량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저희가 노력을 했었는데 와, 이 날아가는 액수를 보니까 그때 액수만 1,000만 원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몇백 킬로를 그냥 버렸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저희가 실수를 했던 부분이니까 지금은 원재료가 정상이냐라는 그 QC 과정을 훨씬 더 고차원화 해가지고 수분이랑 밀도 찍는 거는 당연히 다 하고 정말 샘플 로스팅 해가지고 생두가 정상이냐 이런 것도 판별을 하고 로스팅해서 마지막까지 체크하는 과정 이런 것도 다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수업 비용 치고는 너무 비싸. 그래도 너무 세. 가슴 아프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죠. 8월달 같은 달에 저희가 좀 해피한 주제로 저희 직원들끼리 시몬스 팩토리움 투어를 갔다 왔었어요. 거기가 침대 회사잖아요, 시몬스. 네네.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투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원래는 셜록 현주님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공장 팩토리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끔 품질 관리를 하고 고객들을 대하고 공장의 시설 환경은 어떻게 했고 보고 배울 게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택배 없는 날 이용해가지고 쉬는 것보단 견학을 가자. 많은 공부가 됐었습니다. 로스팅을 하시거나 공장, 제조 이쪽 하시는 분들은 거기 투어 예약해서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5월 달부터 저희의 파트너십이 새로 시작됐어요. 저희가 카페를 문을 닫고 지금은 원두 공장만 하다 보니까 저희 커피를 맛보고 싶어하는 손님들 가실 곳을 잘 못 찾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되게 신기한 건데 제 유튜브 채널에 나오셨던 많은 카페 사장님들 있잖아요. 고수 사장님들. 그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저희한테 대면 상담을 오신 분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저희 카페로 와서 커피 맛을 보고 저희가 일하는 태도를 보고 여기 원두 써야지 이러고서 고르신 분들이라는 거죠. 카페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계속 여기서 원두라는 거 하나 신경 쓰기 너무 바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정말 믿을 만한 분들 그리고 카페도 잘 하시고 커피도 맛있게 하시는 곳들 이렇게 선정을 해서 파트너십을 한번 제안을 드리자. 그래서 이게 몇몇 분들은 이거 뭐 프랜차이즈처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을 좀 알려주시죠.
프랜차이즈보다는 저희가 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거래처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많이 했던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파트너십을 했던 엘그레 에스프레소 바 오멜라스 있잖아요. 인천 네네. 송도에. 거기서 이제 저희 약배전, 강배전, 디카페인 맛볼 수 있는 곳이고,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드릴 거고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라마르 조코로 제가 구매해가지고 넣겠습니다. 뭐 이랬었잖아요. 네. 그걸 처음에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게 맞나? 어쨌든 저는 저희 회사 입장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의 생각은 뭐였냐면, 제가 카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커피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서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오히려 그 사장님들한테 돈을 받을 게 아니고 함께 윈윈하는 형태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쵸, 주변에서 보면 한결같이 다 미친 짓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미친 짓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고, 그래도 연락을 주시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이미 가보셨어요. 네네. 저 수업 오시는 분들도, 에스프레소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얘기하면은 이미 파트너십 매장 다 갔다 오셨어요. 네네.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역시 이게 다들 얘기는 잘 안 하시는데 이미 가서 맛보고 다 판단을 하셨구나. 거기 커피 맛있게 세팅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자주 가겠습니다. 애초에 원두가 맛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0월 달에 창원 쪽에서 라인업 커피 오멜라스로 파트너십을 시작을 했어요. 참고 영상으로 나갈 건데, 정말 실력 있는 사장님들과 좀 파트너십으로 함께 하게 돼서, 여기서는 또 저희 중강배전 인도 블렌딩, 저희 납품하는 원두들 중 제일 베스트셀러, 그 원두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디자인 작업이라든지 커피 상품 이런 거는 계속 논하고 있고, 내년 초쯤에는 다 완성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2월에는 저희 둘과 또 한 명, 저희 직원들이 CBSC라고 커피 업계 쪽에서는 정말 실력파 교육기관이 있어요. 저희들은 커피의 단순한 이론 이런 것보다도 실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워크플로우라든지 카페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내릴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그런데 그 CBSC라는 곳은 이 모든 게 좀 종합된, 저희가 센서리 수업을 들으러 가기도 했었고요. 그때 들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커피 경력에 대해서 그래도 대표님보다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개념 정립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단맛, 신맛, 쓴맛의 강도라든지 제 머릿속에 조각들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배웠던 이유는 뭐였어요? 저는 로스팅도 했었고 커피 맛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먹고 있는,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맛이 정확한가? 제가 느끼는 맛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기준을 배우고 싶었어요. 저도 좀 비슷하기는 했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는 커피 맛은 좀 자신이 있었단 말이죠. 직원들 이렇게 커피 알려줄 때도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자. 시냐, 쓰냐, 단맛이 있냐, 어디 하나 모난 데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런 것만 하다가 오히려 커피인들의 공통 언어, 센서리적인 표현, 어시디티의 강도나 뭐 플레이버나 프레그넌스나 커피인들의 약속된 언어를 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배워놔야겠다. 이걸 배우더라도 카페 사장님들의 초점에 많이 맞춰서 쉽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까지 알면은. 근데 배우고 와서 솔직히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커피를 대하는 혹은 센서리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용어들이 정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 카페를 운영하시더라도 내가 커피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저는 이 교육기관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수업까지도 들었었거든요. 커피에 대한 능력을 좀 키우고 싶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센서리뿐만 아니라 올해 또 경험을 늘린 활동, 저랑 저희 로스터가 7월 달에 브라질 산지 투어를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운이 좋게도 코어 커피 대표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돈은 솔직히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제가 이거 찍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그때 비행기 값만 얼마였지 이러고서 450만 원 플러스 80만 원은 됐나? 여튼 이제 비행기 값으로만 두 사람이 500만 원 넘게 쓰면서 갔다 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산지의 경험이 있는 코어커피 대표님이 가이드처럼 다 알려주시고, 생두에 대한 정보도 알려줘. 거기에 조인되어 있는 생두 플랫폼 회사가 산지 투어를 몇 군데를 시켜줘. 브라질 커피만 그때 저 90몇 개 먹고 왔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맛있다고 골라온 생두를 저희가 로스팅 해가지고 판매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공부였어요.
웃으셨어요. 내년에 또 가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냥 웃었어요. 비행기만 40시간. 11월 달에는 색다른 경험도 했었습니다. 스타벅스 쪽에서 촬영 제의가 와가지고 유튜브를 좀 찍고 왔어요. 스타벅스 강남의 도산점으로 가서 거기에 직원분들과 인터뷰하면서 찍은 영상이 따로 채널에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6월 달에는 스매그 오븐 기기로 유명하죠. 스매그랑 협업을 통해 가지고 에스프레소 머신 홈카페용을 내려보면서 제가 광고 영상을 찍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 원두가 스매그 커피 머신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같이 증정으로 나가는 협업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에 1년 중 저희한테는 가장 큰 행사 서울 카페쇼에 나갔어요. 부스를 두 가지로 나갔었어요. 스페셜티 로스터리 공동관 커피엘리, 하나는 저희가 코어 부스에서 브라질 골라왔던 거, 저희 커피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죠. 서울 카페쇼 이렇게 처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유튜브로만 이제 보다가 다 직접 뵈니까 좀 너무 좋았고, 카페쇼그 하는 기간, 실제로 행사하는 기간이 쉽지가 않구나. 관람객 입장에서 저희 부스를 만약에 와요. 어떤 마음으로 올 것 같아요? 사장님 실물로 보고 싶다. 맛있다고 유명한 커피를 실제로 먹어볼 수 있는. 그래서 혹시 실제로 멋있었고 맛있었나요? 그쵸, 아무래도 제가 커피를 내렸으니까. 아... 원두가 맛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브라질 산지 가서 저희 로스터랑 가져왔던 그 브라질 로스팅 해가지고 그때 선보였던 에스프레소랑 베리에이션 음료들도 평이 되게 좋았어요. 거기서 원두 사가신 분들도 많고, 원두 많이 팔렸어요. 온라인으로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년에는 그래서 그 브라질을 한번 출시해 보려고 지금 생두는 일단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같은 달 11월에 아주 큰 작업이 있었죠. 카페쇼 때문에 바쁘기도 했는데 디자인 리뉴얼 작업이 다 들어갔어요. 디자인이라는 게 저희도 만들고 나서 5년? 6년 만에 완전 뒤집어서 리뉴얼을 한 거예요. 기업들이 보통 디자인 루트 하나를 딱 잡아도 한 5년 정도면은 좀 소비자들이 질려한다. 전체적인 맥락틀은 잡고 있지만 변화가 되는 게 또 좋단 말이죠. 1월에 저희 디자인 실장님이 새로 들어오셨고, 그 실장님이 드디어 디자인 리뉴얼 작업을 다 하시면서 저희의 원두 박스, 포장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한층 되게 고급스러워졌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디자이너라는 게 진짜 아름다운 직업이구나. 어떠한 회사를 아니면 그 브랜드의 격을 높여주기도 하고 숨결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디자인을 제가 거의 다 직접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다 무너진 게 중간중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문가분이 디자인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저도 너무 만족스럽고, 전문가가 역시나 다르구나. 창의적인 게 또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디자이너분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 전에 디자인 수업 과외도 따로 받았었거든요. 오멜라스 카페 처음에 첫 매장 할 때 한 달 정도 과외를 받았었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디자인이라는 거를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저기에 여백, 이거 좌우정렬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 사장님이 처음에는 디자인 진짜 손 많이 대야 될 거예요. 포스터도 그렇고 종이컵이며 뭐며 이거 다 일일이 맡기기에는 자금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또 카페 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생기신다면 디자인을 배워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 그리고 전문가분한테 맡길 거는 맡겨보는 것도 이후에 내가 하는 거랑 전문가분이 하는 거랑 이런 차이가 생기는구나를 느끼니까 한 번쯤은 떠올리고 배워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휘몰아쳤던 마지막 달 12월 달에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일단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대회였거든요. 50명 앞에서 강연을 해야 되는 자리가 생겼었어요. 배달의 민족의 그 배민 페스타 크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건데 그 중에 1시간 정도 강연을 하는 자리였어요. 앞전에 이제 정지선 셰프님, 신동민 셰프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는데 너무 레벨 차이가 제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50명을 넘어서 다행히 82명? 까지 와서 강연을 들어주셨더라고요. 커피 쭉쭉 내리면서 2026년의 카페와 커피 트렌드에 대해서 강연하는 자리를 잘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캠핑 유튜브로 유명하시죠. 크리스 형님과 또 협업을 했었죠. 캠핑 하시는 분들이 커피는 또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두를 좀 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별도의 블렌딩을 저희 로스터가 되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원두가 그때 행사로 몇 개 정도 나갔다 했었죠. 저 한 200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200개 좀 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작업이죠. 싱글 오리진을 새롭게 출시해가지고 냈었어요. 몇 차례 제가 사장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카페에서 싱글 오리진 찾는 손님들이 종종 있다. 혹시 뭐 브라질 싱글이 있어요? 콜롬비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은 우리가 차라리 그런 싱글 오리진 자체를 만들어서 우리 스타일대로 로스팅을 한 오멜라스의 스타일대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출시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팔기에도 되게 적당한 가격이 되더라. 이것도 저희 부 로스터가 잘 로스팅해서 맛있어요, 솔직히. 오늘도 볶아서 지금 다 같이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저 그러면 그거 네. 궁금해요. 저 로스팅 파트에다가 오더를 하는 거는 오멜라스답게 로스팅을 하자. 디테일한 거는 조금씩 더 오더를 하되 싱글 오리진 아니면 스페셜티를 다른 데 가서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순 팀장님이 느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카페에 가서도 가서 핸드드립을 커피를 먹어보거든요. 주로 향미 위주로 좀 커피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저희 싱글 오리진은 질감이나 이렇게 좀 둥글다? 단맛이 좋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포인트를 잡았었는데, 다른 데서 저도 핸드드립 마시거나 이러면은 향만 붕붕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가볍게. 제가 만약 커피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 커피를 마시면 그냥 연한데? 차 같은데? 이런 얘기 나오는 카페가 거의 대다수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커피를 마셨을 때의 텍스처랑 목 넘김? 애프터 테이스트, 오히려 이런 게 되게 진하게 남아주는 게 커피의 기본기지 않을까. 그래서 싱글 오리진은 다음에 또 되게 좋은 애들이 대기하고 있고, 브라질에서 가져온 그 원두도 대기 중이고, 또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12월 달에 대기업 두 곳에서 원두 문의를 주셨고 들어가게 됐어요. 어디 대기업이다라고 명확하게 저희가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이름만 들으면은 다 알만한 곳들. 근데 이게 원두가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 원두를 뭐 이렇게 해서 그 로고를 붙여서 나가는 건 아니고, 그 대기업 안에 있는 사내 카페. 근데 그래도 군대 사내 카페에 있으셨잖아요. 사내? 잠깐만, 사내는 아닌가? 저도 다른 데서 이제 그렇게 큰 곳에 사내 카페에서 일을 해봤었지만, 거기서 우리 원두가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이것도 너무 뿌듯한 거야. 제발 맛있게 꾸준히 잘 오래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죠? 원두의 맛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두의 맛도 중요하고, 흐트러짐 없는 생산과 이제 발주, 납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밀 장비를 계약을 했죠. 이거는 이제 뭐라고 지금 딱 밝히지는 않을 건데, 제가 대출이 많잖아요. 지금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장비 하나를 더 해버렸어요. 가격이 거의 4천만 원을 넘어가는 장비 하나를 이번에 새로 들여오는데, 이거는 내년 초 출시하는 거를 목표로 해볼 생각입니다. 향후에 어떤 커피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2025년 연말 결산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 회사의 자랑이라기보다는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매출은 그래도 늘었어요. 매출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한 15%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매출이 15% 늘어난 거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가. 이익은 거의 40% 정도 날라갔어요.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다 라는 것도 아니고, 올 한 해 버텼다, 그래도 적자가 안 난 게 정말 다행이다 싶기는 해요. 저한테 있어서는. 워낙 생두 가격은 진짜 고공상승했고, 카페 폐업들은 거래처를 지금 보시잖아요. 네. 리스트들을. 폐업하는 데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네. 여기도 문 닫았어? 여기도 닫았어? 여기 벌써 폐업했다고? 이러한 올 한 해 속에 버티긴 버텼다. 버티는 거를 몇 년 동안 하게 될지 이런 거는 좀 미지수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2025년 로스팅 하시다가 이렇게 회사에 또 사무직 총무 느낌으로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올 한 해 어떠셨나요? 11월에 그래도 저희 카페쇼 행사가 있어가지고 11월이 끝나면 12월은 여유롭게 마무리하겠지 했는데, 지금 봐도 12월이 가장 바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26년도가 또 너무 기대가 되고, 좀 많은 경험을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성장하셨나요? 성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올 한 해도 오멜라스 커피 원두로 추출을 하고 드신 분들 모두, 이거는 홈카페 뿐만 아니라 카페 사장님들 전부 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힘들었던 2025년을 함께 버텨주신 오멜라스의 직원분들도 다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버티는 거 말고 상승 좀 하면 안 될까? 내년에도 꾸준히 열심히 활동하는 오멜라스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알려드리는 사군 카페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